자,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어제 미국장이 좀 많이 빠졌죠? 미국장이 많이 빠졌고, 일단은 트럼프랑 머스크 지금 SNS로 계속해서 설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설전을 펼치고 있고, 얼마 전부터 머스크가 그 트럼프의 BBB 법안, 감세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언급을 했죠. 그리고 굉장히 뭐 더러운 법안이다, 로비 관련된 항목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막 있었는데, 자, 왜 싸우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싸움이 왜 싸움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싸움이 얼마나 갈지, 단기적으로 화해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테슬라 포함 뭐 팔란티어 또 비트코인까지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죠. 진짜 시즌 종료인지, 이 가격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노이즈인 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머스크랑 트럼프가 왜 싸우는지부터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한번 봅시다. 머스크랑 트럼프 싸우는 진정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예전 방송부터 트럼프 취임할 때부터 머스크랑은 갈라설 겁니다. 금방 싸울 거예요. 사이가 틀어질 겁니다. 요 말씀 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빨리 지금 사이가 틀어졌죠? 사이가 틀어진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BBB 법안을 보면은 중요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연방토지 단기 임대 연 4회를 무조건 의무화한다. 요 내용인데요. 원래 미국 연방정부 토지는 단기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단기 임대가 불가능한데 연 4회 의무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바이든 정부 때 친환경 이슈로 인해서 연방 토지를 임대도 불가능했고 이런 식으로 임대를 할 수 있게끔 된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알래스카도 들어갑니다. 석유와 가스를 캘 수 있는 연방 토지를 단기 임대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럼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까? 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세금 감면이에요. 그 해당 빌려주는 연방 토지에서 임대 기간 동안 얻은 수익이 항상 우리가 생산량에 비해서 미국 연방정부한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근데 생산량에 비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그리고 해당 세금이 원래 16%였거든요. 요거를 12%로 인하를 해줍니다. 누구한테 좋은 걸까요? 석유와 가스를 캘 수 있는 연방 토지를 무조건 연 4회 의무화, 단기 임대 시켜주고, 그리고 세금까지도 인하해줘. 그리고 세 번째, 규제안을 삭제하죠. 무슨 규제안? 메탄가스, 배출, 너무 친환경에 안 좋아요. 이런 규제들 다 삭제해줍니다. 예전에는 원유나 이런 생산하는 기업들이 눈치 보면서 그냥 조절하면서 채굴도 하고, 그냥 눈칫밥 먹으면서 그냥, 눈치껏 대충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메탄가스 배출 이런 거 상관없어. 규제를 삭제해줘요. 너네 눈치 보지 말고 최대한 가스랑 원유 배출해봐. 이 법안을 넣었죠. 자, 누구를 위한 법안일까요? 이 BBB 법안은. 진짜 미국 국민들을 위한 감세 법안일까? 공화당 대선 캠프에 오랫동안 정치 후원금, 자금줄 역할을 했던 그 기업들이 누구냐면 러스트벨트 기업들이에요. 러스트벨트의 원유 기업들. 우리가 이제 트럼프 1기 때도 그렇고 공화당 대선 캠프의 자금줄이 누구냐? 우리가 정치 경제학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동안 공화당의 자금줄을 대었던 기업들이 누구냐면 엑슨모빌, 쉐브론. 이런 애들이 보통 러스트벨트의 원유 기업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원유 기업들이 트럼프의 이런 정책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죠.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원유를 더 찍으러 갑니다. 근데 원유를 더 찍으면 당연히 원유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 단가가, 생산 단가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거니까 마진율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픈 겁니다. 야, 내가 대선 캠프에 어찌됐든 간에 전통적으로 자금을 대줬고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이 기업들이 수혜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줘야 될까? 그런 항목들이 지금 BBB 법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추가로 비트코인 채굴 관련주들까지 또 들어가죠.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뤄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번 BBB 법안으로 인해서 누가 지금 수혜를 가져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켜준 정치 후원금 자금줄 역할을 했던 원유 기업들. 얘네들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지원을 해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나온 또 법안들 보면은 방산업체들 한 80억 불 정도 지원해주는 법안들이 들어갔어요. 방산 비용을 증액을 했죠. 방산업체들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계속해서 지원을 해줬었죠. 그럼 방산업체들한테 선물을 안겨준 거고. 그리고 도로 항만 쪽 건설해야 됩니다. 요 법안은 또 뭐냐면은 조지아 공화당 쪽에서 반대를 했었어요. 이 부분들을. 그래서 이 부분들 허용해줬고요. 그리고 농업보조금 20억 불 포함되어 있죠. 농업보조금 뭐냐? 농업 지역의 표심을 가져가야겠죠. 보통 미국의 중서부 쪽 이쪽에 표심을 가져가야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아이오와나 네브래스카 이런 쪽에 표심을 가져가기 위해서 농업보조금 20억 불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지금 트럼프의 BBB 법안은 껍데기만 봤을 때는 미국 국민들을 위한, 기업들을 위한 감세 법안이지만 디테일하게 살펴봤을 때는 그동안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던 이런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중간선거에 가져갈 수 있는 표심들, 자기를 위한 정책들이 될 수 있겠죠. 트럼프 자기를 위한. 자, 근데 볼게요. 여러분들 머스크가 이번에 뭐라 그러죠? 싸우면서 너 나 아니었으면 대통령 못 됐어 라는 얘기를 하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가장 큰 1등 역할, 대선 캠프에 가장 많은 돈을 부었던 인물이 머스크입니다. 거의 슈퍼팩이라 그래가지고 2.5불 가까이 이상 넣었죠. 그리고 개인 기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거의 머스크가 갖고 있는 돈을 거의 쏟아 부었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머스크든 트럼프든 제가 사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한 이유가 사업가죠, 둘 다. 사업가기 때문에 어떻다? 갈라설 수밖에 없다. 당연히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겠죠. 그러면 트럼프 대선 캠프한테 돈을 밀어 넣은 것만큼
머스크도 그동안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당연히 약속받은 무언가가 있을 건데 지금 BBB 법안에는 자기가 약속받은 이런 것들이 단 한 개도 없어. 단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이번 BBB 법안에는 자기가 약속받은 이런 중요한 이런 약속들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도로 유지 보수 비용 연간 250불 내라. 오히려 이번 BBB 법안에 뭐가 들어갔냐면 도로 유지 보수 비용 연간 250불 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죠. 이러면 당연히 전기차를 판매하는 테슬라 입장에서 좋지 않죠. 근데 전기차 구입 시에 보조금 제외하는 거 처음에는 GM이나 이런 기업들이 다 나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마저도 지금 테슬라한테 악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머스크 입장에서는 자기 돈을 쏟아부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켰는데 지금 BBB 법안을 까놓고 봤더니 자기 기업을 자기 사업을 위한 이런 보조금들은 없어. 당연히 승질이 나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와 머스크가 지금 싸우는 이유는 우리가 SNS나 이런 언론상에서 봤을 때는 뭐 보조금이 너무 많다. 미국의 재정 정책이 지금 얼마인데 부채가 얼마인데 이렇게 하냐. 그런 포장지들로 가려져 있지만 사실상 트럼프와 머스크 자기의 신뢰를 추구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자,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도 답답할 거예요. 머스크에게 약속한 가장 큰 선물 중에 한 가지가 아마도 자율주행일 겁니다.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EU나 이런 우방 국가들한테 관세를 때린다고 엄포를 놓고 관세율을 낮춰준다는 핑계로 자율주행 라이센스를 머스크에게 선물할 수 있겠죠. 앞으로 전기차나 이런 자율주행 라이센스를 머스크에게 선물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EU나 아니면 뭐 우방 국가들 이런 관세 협상들이 지금 지진부진합니다. 보복 관세를 때리고 있고 머스크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죠.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이에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서 다른 글로벌 국가들과 우리 이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미국의 공장을 짓는다고 협약을 받았고요. 그리고 뒤집어지는 투자 자금을 유치받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안 되니까 지금 다른 글로벌 국가들과 무역 관세 협상이 지진부진하니까 당연히 7월 달에 예정인 감세 법안을 지금 6월 달에 빠르게 앞당겨서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관세 협상이 지진부진하니까 어찌됐든 간에 독립기념일 전까지는 무언가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독립기념일 날 미국 국민들 대상으로 나 이렇게 잘했습니다 라는 걸 보여줘야 내년 11월 달 중간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역 협상도 그렇고 감세 법안도 그렇고 빠르게 서두르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볼게요. 지금 트럼프와 머스크의 이 전쟁이 오랜 기간 장기간 지속이 될 거냐? 파국으로 치닫을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빠른 시일 안에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한테는 머스크가 아직은 필요해요. 다음 2028년도 대선에 있어서 머스크가 필요한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내년 11월 달 중간선거 전까지는 머스크의 힘이 필요합니다. 자, 머스크가 갖고 있는 기업들이 뭐죠? 일단 트위터 갖고 있죠. SNS의 영향력이 내년 11월 달 중간선거에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트럼프는 머스크를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기차, 우주산업, AI 이런 기업들이 미국의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머스크와 진흙탕 싸움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머스크도 알고 있고요. 둘 다 사업가죠. 어찌됐든 간에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들만 얻게 되면은 이 싸움은 금방 화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실제로 지금 영상을 찍기 전에 빌 에크먼의 지금 SNS가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나는 지지한다. 트럼프든 머스크든 둘 다 지지를 하고 우리 미국의 조국의 이익을 위해서 평화를 이뤄야 된다. 머스크가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슬쩍 흘리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머스크가 트럼프 대선 캠프에 돈을 밀어 넣었고 그때 밀어 넣은 것만큼 약속을 했던 보상만 받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머스크 입장에서는 트럼프랑 싸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도 당연히 사업가이자 협상의 달인이죠. 머스크를 또 살살 달랠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살살 달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단순 노이즈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테슬라 막 폭락하고 비트코인 폭락하니까 무섭고 두렵죠? 근데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조정이 나오거나 폭락이 나올 때 이게 왜? 뭐 때문에? 그리고 이 조정이 얼마까지 갈 건지 장기간 지속이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어젯밤부터 나온 시장의 조정 있잖아요. 저는 단순 노이즈라고 봅니다. 지나가는 소나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걱정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꺾였거나 아니면 진짜 미국의 경제 하드 데이터들이 무너져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거나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무너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즌 종료까지도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지나가는 소나기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는 조정이 단순 소나기인지 진짜 시즌 종료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이게 공포인지 기회인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동안 코인이시 영상을 보신 분들한테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순간인지 공포인지 기회인지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후 9시에 새로운 컨텐츠 영상 올라가니까 꼭 봐주시길 바랄게요.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 보시고 댓글창 이벤트 있으니까 꼭 참석하시길 바랄게요.